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뼈아픈 이야기 진행의 김지연입니다. 10대, 20대 여러분, 요즘 스마트폰 보랴, 또 컴퓨터로 일하랴, 공부하랴. 정말 상체가 온전할 날 없으실 겁니다. 젊으니까 괜찮겠지 하면서 통증을 그냥 간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내가 아직 젊은데 이렇게 목이랑 어깨가 아파도 되는 건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젊음은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젊다고 방치하면 평생의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차원 정형외과의 이준규 원장님 모시고 10대, 20대에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상체 질환과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되는 위험 신호들만 쏙쏙 골라서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10대, 20대 상체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보통 10대, 20대 분들 젊지만 자세가 좀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렇죠. 그렇고 약간 거북목이 있기도 하고 좀 등이 굽어 있기도 한데 그냥 외관상으로 거북목 이런 거 말고 실제로 내가 거북목인지 아니면 일자목 증후군인지 이걸 알 수 있는 초기 증상이나 뭐 신호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이 일자목, 거북목은 사실 예전부터 있었는데요. 요즘은 이 PC 업무를 많이 하고 또 핸드폰이 전화가 아닌 또 다른 컴퓨터가 되면서부터는 하루 종일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자세가 되면서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목이 좀 승모근이 뻣뻣해지고 무거워지고 목 뒤가 당기는 이런 증상이 생기면서부터 그런 병이 진행되는데요. 그걸 잘 아셔야 되고 또 이게 방치하면 안 되는 이유는 처음에는 요 커브만 C자 커브, 일자목, 거북목으로 나빠지지만 이 커브가 계속 유지되다 보면 그 주변에 신경관, 힘줄 이런 데 염증이 생기면서 이게 디스크가 뒤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네네. 그 디스크가 눌리면 뒤로 튀어나오게 되고 이게 오래되면 협착증으로 이어지게 돼요. 지금 10대, 20대는 회복력이 좋기 때문에 괜찮다고 느껴지지만 이분들이 30대, 50대 되면서부터는 그 흔적들이 고스란히 나타나기 때문에 초기부터 예방이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10대, 20대는 이게 다 성장이 멈춘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빠르게 교정도 혹시 가능한가요? 네, 그래서 똑같은 증상으로 오셨을 때 네. 저희가 거북목에 오신 분들 제가 10대, 20대, 30대, 40대 분들한테 뭐라고 설명드리냐면 저희가 여러 가지 치료, 이 시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회복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희가 주사까지 하지 않더라도 10대에는 도수치료나 여러 가지 교정만 받아도 한 달이면 이 거북목이 실제로 엑스레이에서도 일자목, C자목까지 오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네. 20대에는 제가 2달 걸린다고 말씀드립니다. 30대 때는 3달 걸리고요. 40대 때는 제가 이제 열심히 관리하셔야 된다고 표현하거든요. 네. 그만큼 회복력이 다릅니다. 빠르게 오는 게 중요할 것 네. 같습니다. 그럼 병원에 가면은 어떻게 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료 같은 게요? 저희가 우선 옆에서 보면 모습만 봐도 네. 이 거북목은 이렇게 목이 앞으로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목만 빠진 게 아니라 어깨까지 이렇게 처져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라운드 숄더라고 하는 그분들 엑스레이 찍어보면 여지없이 정면, 측면 사진에서 이상한 걸 저희가 발견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그분에 맞춰서 필요한 치료를 저희가 처방하게 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한 달, 2달에 걸치면 또 경과 사진을 찍어보거든요. 그럼 사진상에서도 확실히 좋아지고 본인들이 좋아진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대 친구들은 본인들의 거북목이 교정되면서 친구들이 키가 큰 것 같다는 이야기도 하게 돼서 네. 또 이렇게 또 다른 또 이익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숨은 키를 찾을 네. 수 있군요. 원장님 보시기에 저는 어떤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네. 약간의 일자목만 있죠. 있으시지 그래요? 거북목까지는 아니시고요. 네, 교정이 될 수 있는 상태입니다. 평소에 그냥 좋은 자세,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는 네, 거죠?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자세가 제일 중요해요. 원장님도 제가 보기에는 거북목, 일자목 없으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꾸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10대, 20대 분들 요즘 되게 활동적이시고 여러 가지 운동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필라테스, 요가, 뭐 다양한 헬스 이런 운동들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어깨 충돌 증후군도 많이 생기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이 질환의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네. 운동들을 이제 예전에 비해서 젊은 분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저도 운동을 하시라고 권해요.
필라테스, 뭐 요가, 헬스 다 좋은 운동인데 우리가 단계가 올라가면서 조금 더 힘든 동작을 하게 되고 예를 들면 팔이나 어깨로 몸을 지탱하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자세를 유지하게 되는 운동들을 하게 되면 이 충돌 증후군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모든 분들한테 생기는 건 아니고요. 이 어깨가 아까 말씀드렸던 라운드 숄더가 된 분들이 어깨, 팔을 뻗게 되면서 이 어깨와 팔 뼈가 부딪히는 이 충돌 증후군이 생기게 되고 그 상태로 무리를 하게 되면 사실 힘줄에 염증이 생기고 저희가 말하는 이제 질병이 시작되게 됩니다. 근데 아마 젊은 친구들은, 그러니까 젊으니까 그냥 잠깐 삐끗한 거겠지 하면서 파스 붙이고 또 막 헬스를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은 안 좋은 거 맞죠? 우리가 근육통과, 네. 그러니까 단순 근육통과 힘줄의 염증을 이제 구별해야 되는데요. 단순 근육통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파스 붙이고 며칠 쉬면 또 좋아집니다. 보통 일주일 이내에 회복이 되고요. 그게 아니라 3, 4주 정도 유지가 점점 심해지거나 증상이 지속되면 그거는 파스 붙여서 될 게 아니고 네. 운동을 쉬고 어느 정도의 치료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이렇게 자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어깨 증후군 못지않게 또 학생들이나 직장인분들은 손 많이 쓰잖아요. 네. 태블릿으로 막 필기도 해야 되고 또 마우스, 컴퓨터 이런 키보드 진짜 많이 사용해서 손목 터널 증후군 호소하시는 분들도 네.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손목 터널 증후군이랑 손목 건초염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두 개를 또 구분할 수 있는 신호가 있을까요? 네, 이것도 환자분들께서 진료 오셨을 때 제가 찾아보니까 저는 손목 터널 증후군인 것 같아요. 저는 건초염인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그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가장 단순하게 쉽게 이해하시려면 건초염은 힘줄의 염증이고요. 힘줄의 염증. 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신경의 염증이에요. 그 증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네네. 그래서 힘줄의 염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통증이 오고요. 제가 이제 힘줄을 사용할 때마다 통증이 오게 됩니다. 특히 이 건초염으로 고생하시는 이 손목 아프신 분들은 이 손목에 구획이 6개가 있는데요. 그 구획마다 하는 역할이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사용하는 정도, 직업에 따라서 아픈 부위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위를 힘을 주거나 뭐 당기거나 굽혔을 때 이때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는 우리가 건초염이라고 하면 되고요. 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신경의 염증이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는 것과 상관없이 신경 증상. 첫 번째는 저리고요. 또 감각이 좀 떨어지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힘이 좀 떨어지는 요 증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통증이냐, 뭐 저림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만 크게 구분해도 아마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치료 방법도 각각 달라져야 될 것 네. 같은데 치료 방법은 그럼 각각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환자분의 증상에 따라서 그리고 사실 나이에 따라서 이 회복력에 따라서 많이 바뀌는데요. 일반적인 치료로는 저희가 이 힘줄의 염증을 없애주고 신경의 염증을 없애주는 체외 충격파라는 치료가 있고요. 이게 사실 굉장히 좋은 치료고 운동선수들이 많이 하는 치료입니다. 그리고 심각한 경우는 저희가 도수 재활 치료라는 것도 들어가고요. 더 심한 경우, 손목 터널 증후군이 2단계, 3단계까지 진행된 경우는 주사 치료도 사실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빨리 오시면 조금 더 간단한 치료와 예방이 가능한. 네. 그럼 일상생활에서 이런 어깨라든지 손목을 좀 지킬 수 있는 일상생활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어깨나 뭐 여러 가지 관절, 특히 손목도 가장 중요한 통증의 원인은 과사용입니다. 과사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사용하고 좀 통증이 있거나 무리가 됐다 싶을 때는 하루 이틀 쉬어주고 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거의 다 예방이 돼요. 근데 그렇게 지내시다가 환자분들이 어쩔 수 없이 일을 몰아서 많이 할 때 내가 뭐 업무가 많아서 나도 모르게 뭐 2, 3주 정도 무리했을 때 그때 이제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쉬어주기 그리고 스트레칭 또 할 수 있다면 뭐 따뜻한 찜질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더 예방이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되게 부지런하고 이게 쉴 줄을 잘 모르잖아요. 저도 네. 그렇거든요. 그래서 너무 막 무리하게 앞만 보고 나아가는 경향들이 있는데 중간중간에 쉼표를 찍는 게 너무너무 중요할 네, 것 같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젊은 친구들은 진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파스 붙이면 괜찮아지겠지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우리 10대, 20대 분들을 위해서 상체 통증에서 진짜로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뒤도 보지 말고 빠르게 병원으로 와야 된다 하는 신호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상체 증상 중에서는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증상이 오래될 때입니다. 단순 근육통이나 내가 운동을 심하게 했을 때는 그래도 1, 2주 이내에는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게 3주, 4주, 한 달 지날 때는 이거는 단순 염증이 아니기 때문에 병을 키울 수 있는 신호라고 보면 되고요. 또 증상 중에서 저린다, 네. 감각이 좀 떨어지고 남의 살 같다, 혹은 힘이 좀 빠진다, 이런 증상이 생기면 운동으로 풀 게 아니고, 많은 친구들이 운동으로 더 열심히 해서 풀려고 하는데 그러다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도 바로 병원에 오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이준규 원장님과 함께 오늘은 10대와 20대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상체 통증과 더불어서 조심해야 될 증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젊다고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요. 아프면 빠르게 병원에 내원하시기 바라겠습니다.